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의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늘 친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당신이 베푼 존중과 친절은 온전히 되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나의 선한 마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명확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무의식적인 경멸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심리적 이유와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따뜻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의 안개가 훨씬 더 명확하게 걷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악용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는데 왜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친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친절은 미덕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선량함이 왜 때로는 존중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없는 친절은 나약함의 신호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비심 착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시간적 영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악의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허락과 베풀미,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결책은 친절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맑은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더 단호하고 주체적인 또 다른 자신, 즉 그림자를 통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본성과 건강한 자기방어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타인은 당신을 내면의 힘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이 마치 거울처럼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냉소와 불신으로 자신을 무장해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성은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계산과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나 경멸로 당신의 친절을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른다거나 타인을 믿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은 당신의 이타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경멸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자기 파괴적인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신뢰하는 능력을 스스로 억압해온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결과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타심이 그들이 내면에서 부정해온 바로 그 모습을 비추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신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가두어 버립니다. 셋째, 경쟁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거스를 때 우리는 강인함이 보상받고 경쟁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때로 규칙을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권력의 개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관계의 역학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즉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따르던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는 당신을 향한 거부, 빈정거림 혹은 배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변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더 필요한 그들입니다.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선택하는 의식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 또한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끝없는 베풀미 희생의 굴레가 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바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줘야 하는 사람, 언제나 들어주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필요와 욕구는 점점 배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더 헌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지대가 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의 이타심이 변치 않는 고유한 특성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신 또한 무언가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친절함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올 때 완성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인색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선한 것을 볼 것이고 악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악한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당신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관대함의 그림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오직 당신이 줄 수 있는 기능만으로 존재하는 위험. 하지만 진정한 이타심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제나 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가치는 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언제나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주는 가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도 무게가 있고 감정적인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친절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융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조화로운 삶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의 그 선량함이 오히려 당신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당신을 공허하고 지치게 만들며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관대함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주어질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당신의 지지를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의 가치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하여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먼저 알고 지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의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늘 친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당신이 베푼 존중과 친절은 온전히 되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나의 선한 마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명확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무의식적인 경멸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심리적 이유와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따뜻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의 안개가 훨씬 더 명확하게 걷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악용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는데 왜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친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친절은 미덕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선량함이 왜 때로는 존중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없는 친절은 나약함의 신호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비심 착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시간적 영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악의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허락과 베풀미,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결책은 친절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맑은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더 단호하고 주체적인 또 다른 자신, 즉 그림자를 통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본성과 건강한 자기방어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타인은 당신을 내면의 힘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이 마치 거울처럼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냉소와 불신으로 자신을 무장해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성은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계산과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나 경멸로 당신의 친절을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른다거나 타인을 믿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은 당신의 이타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경멸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자기 파괴적인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신뢰하는 능력을 스스로 억압해온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결과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타심이 그들이 내면에서 부정해온 바로 그 모습을 비추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신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가두어 버립니다. 셋째, 경쟁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거스를 때 우리는 강인함이 보상받고
경쟁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때로 규칙을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권력의 개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관계의 역학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give and take, 즉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따르던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는 당신을 향한 거부, 빈정거림 혹은 배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변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더 필요한 그들입니다.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선택하는 의식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 또한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끝없는 베풀미 희생의 굴레가 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바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줘야 하는 사람, 언제나 들어주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필요와 욕구는 점점 배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더 헌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지대가 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의 이타심이 변치 않는 고유한 특성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신 또한 무언가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친절함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올 때 완성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인색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선한 것을 볼 것이고 악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악한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당신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관대함의 그림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오직 당신이 줄 수 있는 기능만으로 존재하는 위험. 하지만 진정한 이타심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제나 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가치는 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언제나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주는 가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도 무게가 있고 감정적인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친절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융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조화로운 삶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의 그 선량함이 오히려 당신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당신을 공허하고 지치게 만들며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관대함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주어질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당신의 지지를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의 가치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하여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먼저 알고 지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의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늘 친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당신이 베푼 존중과 친절은 온전히 되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나의 선한 마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명확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무의식적인 경멸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심리적 이유와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따뜻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의 안개가 훨씬 더 명확하게 걷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악용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는데 왜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친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친절은 미덕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선량함이 왜 때로는 존중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없는 친절은 나약함의 신호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비심 착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시간적 영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악의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허락과 베풀미,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결책은 친절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맑은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더 단호하고 주체적인 또 다른 자신, 즉 그림자를 통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본성과 건강한 자기방어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타인은 당신을 내면의 힘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이 마치 거울처럼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냉소와 불신으로 자신을 무장해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성은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계산과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나 경멸로 당신의 친절을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른다거나 타인을 믿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은 당신의 이타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경멸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자기 파괴적인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신뢰하는 능력을 스스로 억압해온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결과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타심이 그들이 내면에서 부정해온 바로 그 모습을 비추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신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가두어 버립니다. 셋째, 경쟁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거스를 때 우리는 강인함이 보상받고 경쟁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때로 규칙을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권력의 개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관계의 역학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즉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따르던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는 당신을 향한 거부, 빈정거림 혹은 배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변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더 필요한 그들입니다.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선택하는 의식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 또한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끝없는 베풀미 희생의 굴레가 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바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줘야 하는 사람, 언제나 들어주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필요와 욕구는 점점 배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더 헌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지대가 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의 이타심이 변치 않는 고유한 특성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신 또한 무언가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친절함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올 때 완성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인색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선한 것을 볼 것이고 악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악한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당신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관대함의 그림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오직 당신이 줄 수 있는 기능만으로 존재하는 위험. 하지만 진정한 이타심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제나 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가치는 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언제나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주는 가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도 무게가 있고 감정적인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친절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융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조화로운 삶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의 그 선량함이 오히려 당신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당신을 공허하고 지치게 만들며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관대함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주어질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당신의 지지를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의 가치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하여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먼저 알고 지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의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늘 친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당신이 베푼 존중과 친절은 온전히 되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나의 선한 마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명확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무의식적인 경멸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심리적 이유와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따뜻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관계의 안개가 훨씬 더 명확하게 걷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악용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는데 왜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친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친절은 미덕이 아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선량함이 왜 때로는 존중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없는 친절은 나약함의 신호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비심 착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시간적 영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악의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허락과 베풀미,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결책은 친절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맑은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더 단호하고 주체적인 또 다른 자신,
즉 그림자를 통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본성과 건강한 자기방어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타인은 당신을 내면의 힘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선함이 타인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이 마치 거울처럼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냉소와 불신으로 자신을 무장해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성은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계산과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나 경멸로 당신의 친절을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른다거나 타인을 믿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은 당신의 이타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경멸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자기 파괴적인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신뢰하는 능력을 스스로 억압해온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결과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타심이 그들이 내면에서 부정해온 바로 그 모습을 비추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신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가두어 버립니다. 셋째, 경쟁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거스를 때 우리는 강인함이 보상받고 경쟁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때로 규칙을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권력의 개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관계의 역학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즉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따르던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는 당신을 향한 거부, 빈정거림 혹은 배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변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더 필요한 그들입니다.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선택하는 의식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